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환하게 웃으면 금세 주름이 펴졌는데 요즘은 웃고 난 후에도 입가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찬 것 같고 기억하려던 이름이 자꾸만 혀끝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두 발로 산을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젊은 날엔 건강이 늘 당연한 것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관리해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강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 타고난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오히려 일상 속에 반복되는 선택들이 우리 몸의 시계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만든다는 걸 이제는 많은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지금 60이 넘었는데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니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땐 몸이 알아서 버텨줬지만 지금은 스스로 챙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금연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 10분의 스트레칭, 단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단 하루 일찍 잠드는 것,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 노화를 늦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받은 경고 때문에 마음을 다잡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들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염증을 줄이면 젊음이 따라온다. 이 씨는 73세의 여성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고 음식도 직접 하셨죠.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무릎도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고 했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강좌에서 만성염증이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소세지, 통조림 반찬을 줄이고 매일 식탁 위에 제철 채소를 올렸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단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더 자주 올렸죠. 간식 대신 견과류와 블루베리, 그리고 하루 한 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이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 느껴졌다고 해요. 관절통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고 잠도 더 깊게 잔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씨의 변화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기름진 음식이나 설탕, 가공육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굳고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며 피부와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면 항염식품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식단만 바꿔도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건 이 씨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씨는 68세 남성입니다. 매일 공원을 2바퀴 걷고 소위 건강 걱정 없는 노인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자꾸 굽고 옷을 입을 때도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뼈가 약해진 줄 알고 칼슘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었죠.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단어였다고 해요. 김 씨는 그 길로 운동법을 바꿨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작은 아령을 구입했고 TV를 보며 벽에 기대 스쿼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에 힘이 붙는 게 느껴졌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덜 뒤척이고 자다가 허리 통증으로 깨는 일이 줄어든 겁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사라지는데 걷기만으로는 이 손실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력운동은 세포 단위에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노화와 직결된 당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천천히 앉기,
그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은 다시 활력을 회복합니다. 3.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제. 정씨는 71세입니다. 최근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다고 느꼈고 은행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뇌 MRI까지 찍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권유받고 해봤더니 경미한 수면무호흡증이 있었고 깊은 잠 단계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씨는 그날부터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라벤더향 오일을 떨어뜨리며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11시 이전에 누우려고 노력했고 낮잠은 줄이고 햇볕을 자주 쐬었죠. 2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했고 멍하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수면은 기억과 면역, 회복과 직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엔 수면의 질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알츠하이머 위험도 높아집니다. 깊은 잠,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전자기기 없는 밤, 이 세 가지는 약보다 강한 회복제가 됩니다. 4.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오래 산다. 박 씨는 75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참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질문 하나하나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덧붙이시더군요. 이런 밝은 인상이 타고난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던 그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박 씨는 매일 아침 오늘의 감사를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쥐어짜듯 썼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햇살이 예뻐서 고맙고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줘서 고맙고 김치가 잘 익어서 고맙고 그렇게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니 다시 사람이 그리워졌고 동네 작은 그림 모임에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요양원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씨는 동네에서 젊은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밝은 얼굴과 여유 있는 말투,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생기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울과 스트레스는 노화의 감속 브레이크를 끊어버리는 요인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면역계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심장과 뇌에 무리를 줍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 특히 감사와 공감 같은 감정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안정이 신체 전반의 회복 능력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박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5. 리듬이 있는 사람이 젊다. 조 씨는 69세입니다. 젊은 시절 회사원이었던 그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이어졌고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스트레칭을 한 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오후엔 항상 독서와 산책을 반복했죠. 가족들에겐 조금 고지식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조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해요. 그게 나를 젊게 만들어줘요. 사실 조 씨는 몇 년 전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더욱 철저한 생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죠. 특히 밤 10시 이후엔 TV도 끄고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와서 뒤척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 씨는 하루하루를 마치 정해진 악보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리듬이 몸의 시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리듬은 수면, 소화,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죠. 야근이나 수면 부족, 늦은 저녁 식사는 이 리듬을 깨뜨리고 세포의 회복을 방해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면 기상시간, 정해진 식사시간, 주기적인 운동은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조 씨처럼 작은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노화 지연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분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며 느낀 건 젊게 산다는 건 특별한 약을 먹거나 큰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바꿨고, 어떤 분은 근육을 단련했고,
어떤 분은 마음을 돌봤고 어떤 분은 리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보다 더 젊어졌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생기와 건강, 삶에 대한 의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에 채소를 한 접시 더 담는 것, 내일 아침 햇볕을 받으며 10분 걷는 것, 오늘 밤 휴대폰을 30분 먼저 끄는 것. 그 조그만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즘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입니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게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